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어딜 그렇게 다니냐? 요새 다닐 때가 그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이게 저는 좀 황당한 질문인 게 이 보세요. 아파트, 뭐 빌라, 고시원 같은 대체주거 상품, 시행이 가능한 토지, 아니면 이미 건물이 있는 통건물, 아니면 공장 부지라던가 창고 막 이런 거 기타 등등 하면은 일주일에 이거 하나씩만 다녀도 일주일 내내 다녀야 되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전 원하는 데를 다 못 가요 지금. 더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확실히 뭔가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데이터나 남의 기사만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막 평가들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더 낫다고 하기에는 전 제 사업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걸요. 하지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주식 고수, 주식의 초고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주식 초고수랑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랑 일주일을 두고 오르내리는 걸 맞추는 그런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되면은 확률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주식시장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제가 게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덜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오르내림을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주식 고수와 부동산 고수는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저 이거 참고로 예전에 책에서 읽은 겁니다. 피터 린치 같은 사람,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왜 주식의 고수란 얘기를 들을까요? 그 사람들 책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참고로 워렌 버핏은 직접 낸 책이 없어요. 어쨌건 간에 그 안에 시장의 미래, 단기간의 어떤 그 파동은 맞출 수 없다. 거시경제, 환율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큰 유가라던가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 책에 다 적혀 있어요. 돌려가지고.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제가 존경하는 그 역사적인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책에 적어서 박제를 한 내용이에요. 못 맞춘다. 아무도 못 맞추는데 무슨 개뿔이 부동산 고수고 주식 고수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할 거면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분들이 인기를 얻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맞아요. 어떻게 뭐 정확히 다 설명은 안 되는데 돈을 벌거든요. 그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의 미래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봤을 땐 시장의 미래를 맞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사실 알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의 파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시장이 이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다 끝날 것 같을 때가 기회고 끝없이 오를 것 같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 온 시장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완전 사실로 인식을 하고 이 파도에 타는 거예요. 그 파도에 내가 어떻게 탈지 수영 연습도 하고 서핑 연습도 하고 옷도 사고 어떤 해변 갈지 고르고 이거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가는 나만의 파도 타기를 잘하는 거 그게 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세 차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만드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경공매나 초급매나 뭐 있습니다. 세팅 방법이나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옵션이라던가 뭐 비트코인까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간에 나만의 게임, 나만의 레이스를 잘 하는 게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주식 시장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저라는 작은 한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앞뒤가 아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진짜 1도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을 거래를 안 해요. 근데 명함은 큰 어떤 주식 어떤 회사의 이사 아니면 무슨 막 높은 직책 그리고 전문가님 양복 입고 나와서 주식이 무슨 섹션이 좋다, 무슨 파트가 좋다, 어디가 얼마까지 오를 거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본인은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고려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나와요 이게.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동산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양한 분야에 경험을 해보고 이걸로 돈도 잃어보고 돈도 따보고 지금도 나가고 있고 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해요. 거의. 그리고 내가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땐 안 해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 주식 되게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부동산 중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역 몇 개 말씀드렸죠. 대체주거 상품 저 별로 안 좋아요. 오피스텔, 생수, 아파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구분상가 있죠. 구분상가가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게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돼요. 그 영역의 고수님들은 돈 엄청 벌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 안 맞아요. 근데 의미가 없죠. 상관없어요 저는. 왜? 내가 돈 버는 영역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용해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다니면서 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상반기 상업용 빌딩 거래 전반기 대비 줄었으나 월 거래 추이는 우상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게 왜 특이하냐면은 강남의 건물 시장에 저도 이제 보러 다니잖아요. 강남 건물 시장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여기 요거 맞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은 60억짜리가 120억이 넘어갔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지 이거 미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60억만 모았으면 되는데 이제 120억 모아야 돼요. 이게 현실, 이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건물주를 꿈꾼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100억짜리는요 200억이 넘어갔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150억짜리는요 300억이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부동산에 들려보고 물어보시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부동산의 데미지가 꽝 하고 터졌잖아요. 그럼 전 어떤 기대를 하냐면 야 이제 저것도 분명히 버블 구간이 있었을 테니까 꺼질 거다. 그 건물 시장이 꺼졌느냐? 꺼졌어요. 꺼졌는데 문제는 강남이에요. 강남이 한 고점 대비 15% 정도까지 금매가 나와서 거래가 됐었어요. 20%? 15에서 20%. 강남도 말이 강남이지 애매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거의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언주를 완전 이제 강남 메인 건물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드까지 쳤을 때 20% 정도까지 금매가 나오다가 이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시중에 돈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팔려 나가고 보이스다시피 여기 나와 있죠. 거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월세도 올라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쓰는 건물은 공실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랑 완전 달라요. 미국 서부는 지금 상업용 건물 완전히 진짜 거의 망했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문제 돼요. 전 미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서부 측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은행 몇 개 엮어서 날아갈 거예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문제 터지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여긴 어떠냐? 지금 보시면 강남 외의 지역 있죠. 용산 강남만큼은 아니에요. 어쨌건 용산 강남 정도 되는 입지를 빼고는 또 많이 대체적으로 가신 데가 마포나 송파 쪽에 많이 가셨는데 여기는 확실히 내려갔어요, 솔직히. 예전에 비하면. 왜냐면 심지어 제가 이태원 쪽 있죠. 이태원 언덕백이 있는 건물을 보고 매입 제한서를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튕겨져 나왔어요. 매입 제한서를 호가대로 산다고 했는데 제가 넣는데 이미 팔린 거예요. 바로바로 팔려요. 제가 논현동에 건물이 나와서 하루도 안 걸려서 파는 걸 봤어요, 그때. 그 건물이 10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팔리진 않는데 가격은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달리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버블이라 판정됐던 서울 강남과 용산 정도의 등지를 제외하고는 많이 떨어졌어요. 한 25%까지 이렇게 넘어진 데도 있어요. 왜냐면 안 팔리거든요. 특히 이런 거래가 좀 많이 나왔던 데가 서울에서 따지면은 이제 성북구 위쪽, 그러니까 이 용산 위쪽이요. 죄송해요. 용산 위쪽. 좀 그나마 덜한 게 강동구, 송파구는 좀 덜한데 제가 많이 본 데가 마포구에서 좀 인기 없는 데부터 위로 성북구 이렇게 노도강까지 쫙 다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김포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비싸게 거래됐던 게 이제 거래가 안 돼요. 건물도 이제 공사도 못하니까 이런 데 버블이 빠져서 제가 봤을 때 한 20%까지는 빠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건물 가지신 분들이 봤을 땐 또 굉장히 싫어하실 수가 있는데 건물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원래 팔리기 어려운데 팔린 건물들이 꽤 많아요. 진짜.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팔리는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안 팔릴 게 제가 봤을 때 평소에 안 팔리던 게 팔린 게 진짜 많다가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지금 강남을 버티다가 강남을 필두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상업용 건물을 사라는 거냐? 어차피 살 돈도 없고 어려워요. 사란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네가 보면 원래는
이 주택용 시장 있죠. 여러 가지 보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용 시장이랑 원래 좀 순차적으로 맞물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거용 상품이 많이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로 내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한 10억, 20억 남겼어요. 그러면 또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판을 보세요. 아파트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더 큰 건물주가 되거나 건물주가 또 다른 건물을 또 사겠죠.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밀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쫙 올라가면서 2020년부터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확 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현장에 나가서 바라봐도 22년도부터 떨어진 이 상가, 이 상업용 건물에 비해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남 주요 입지, 이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내가 봤을 땐 과대 낙폭이 맞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부터, 왜냐면 건물이 여기 2022년도 하반기나 2023년도 상반기부터 버티기 시작했어요. 강남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무너지기 어렵고 돈을 가지신 사람들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게 강남이나 잠실이나 주요 입지들이에요. 솔직히 여기 강동구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입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연계돼서 보는 게 맞는데,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중에 좋은 게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남구, 그리고 중구,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요런 데가 좀 이게 거래가 얼마나 되나. 물론 성동구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망한 게 아니라 주택시장에 좀 위기가 있었다. 얘는 솔직히 좀 잠잠해질 만큼 어렵긴 했거든요. 근데 금리 오른 거에 비해선 방어를 되게 잘했고,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평소에 보시고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올 초랑은 분위기가 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거저거 보러 다니지만 지금 정말 안 좋은 건 시행. 시행은 이 타이밍이 다른데 진짜 안 좋아요. 시행할 수 있는 토지, 건축 이쪽은 진짜 안 좋아요. 다른 이유가 맞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나? 그리고 주택 시장을 못 사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이 있어요. 근데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 주거용은 못 사요. 취득세 때문에. 그래서 일로 가나? 그리고 좀 거래가 됐으면 주택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또 건물로 가나? 이래서 올랐던 거에 비해서 주택보다 훨씬 덜 빠지고 회복을 시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다 보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주택시장의 규제가 다 풀려요. 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면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다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좀 퍼져야 되는데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시중에 돈은 많은데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건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최근에 저처럼 강남 쪽에 건물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폭락을 해서 매수 시점을 보고 있는 분들은 좀 나가서 분위기를 탐지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올 초만 해도 더 내려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돼요 안 돼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렇게는 안 파신대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거 중개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급매라고 나가면은 서울에 다른 지역들이에요. 강남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식의 연동의 투자 아이디어 있죠. 지금 빌라가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어디를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마지막인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거용 상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니시면서 지금 돈이 얼로 돌고 있다 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지금 이걸로 따졌을 때 제일 돈이 못 들어가는 데가 제가 봤을 때 시공이에요. 시공 쪽으로 진짜 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축 주거용 상품 세금 때문에. 이자로 따질 게 아니라 이자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엄청 높아요. 그 다음이 제가 봤을 때 얘네가 그나마 이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순으로 좀 나중 시장을 지켜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건 할 말이 더 많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봐야지 그냥 아파트가 이렇게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이거보다는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돈이 어떻게 돌 것 같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